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마감 전 1시간을 함께합니다. 증시온에어 2부 전찬우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는 해가 잠깐 나더니 지금은 다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전 장중 한때 1960선도 위협받던 코스피는 이내 1975포인트까지 치솟더니 현재는 다시 또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우선 한이앵커와 함께 오전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시죠.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코스피 코스닥 오전 지수 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소폭 상승 출발해서 현재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 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0.01% 상승한 1971.85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상승권에서 흐름을 같이 했는데요.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입니다. 0.36% 상승한 695.40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양장 오전장에서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요, 오늘 오전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특징주로는 동부건설, 대우조선해양과 젠백스, 이녹스 4종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동부건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은 오늘 인수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했었는데요. 우선주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현재 시각 동부건설의 주가입니다. 19.12% 상승한 12,1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키스톤 PE는 동부건설 인수대금 중 800억 원을 인수금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200억 원은 유한책임 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유한책임 투자자로는 한국토지신탁원을 포함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각각 200억 원 이상을 출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동부건설이 사실상 인수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해석되면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매매 거래가 재개되자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각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대우조선해양의 주가입니다. 4.45% 빠진 4,405원에 거래 중인데요.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직원의 180억 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1월 창원지방검찰청에 60억 원 규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추가로 120억 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 지난 3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전 직원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5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어서 젠백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젠백스의 주가입니다. 11.27% 상승한 19,2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상승세입니다. 최근 신경보호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최근 한양대 의대 교수연구팀이 신경연구 분야 국제학술지를 통해 산화 스트레스 상태인 쥐의 신경줄기세포에 처리한 결과 세포 내 활성산소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난치성 뇌신경질환 병리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녹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힘입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이녹스의 주가입니다. 4.51% 상승한 12,750원에 거래 중인데요. 교보증권은 이날 이녹스에 대해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30억 원 수준에 그친 유기발광 다이오드, TV용 봉지재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며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용 다이본딩 필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한 170억 원, 매출은 5.0% 늘어난 2,240억 원이 될 것이라며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도 투자 매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전장 동향 짚어보셨습니다. 계속되는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6월 15일 수요일 우리 시장 오후 구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2부는 이성대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전 장중 낙폭이 조금 깊어지나 싶었더니 현재는 다시 1970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하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0.03% 약보합 전환해서요. 1971.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침에 플러스가 나왔다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재차 다시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국내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시아 시장도 장 초반에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동반해서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돌아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평선 라인대가 1960포인트입니다. 이 빨간색 이평선인데요. 이 장기평선 라인대는 중기적인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자리는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올 때가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뭐 이제 투매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지수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안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전 1930포인트 라인대 이 라인대가 깨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대가 깨지는지 여부가 오늘 이후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종목들은 어떻게 장 보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지수 통해서 먼저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 전기가스 업종 2.91%로 업종 지수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현재 3.52% 빠지면서 업종 지수 하락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잠시 오전 특징주로 살펴봤던 건설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동부건설 그리고 뭐 두산건설도 현재 5%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낙폭이 있다 보니까 건설업종도 현재 구간 2%대의 업종지수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업종 오늘 오전부터 좀 강하게 업종지수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현재 구간에서도 2.23% 업종지수 꾸준하게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출발 자체도 좋았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그 좋은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네요. 위원님 오후 구간 코스피 시장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챙겨볼까요? 네, 오후 구간에서 오늘 시장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며칠 전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오늘 재차 다시 그 저점을 이겨내고 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며칠 전에 장대 연봉으로 나왔던 날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날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재차 다시 5일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표 가격 때 144만 원에서 145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대를
찍지 못하고 밀려서 좀 그랬었는데 지금 이 재차 다시 올라오면서 그 자리까지도 일단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즉 삼성전자가 이렇게 2% 가까이 올라와 주다 보니까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지수 낙폭을 좀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모비스가 4% 가까이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지금 2% 가까이 밀리면서 전일 올라왔던 그 부분을 도로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넥센타이어가 4%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롯데케미칼 오늘은 2.7%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업종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 그 다음에 은행 업종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4거래일 연속 지금 밀리면서 장대음봉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2%대 기록을 하면서 최근 저점 라인대를 다 깨고 내려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대림삼으로 3%대 급락이고요. 그 다음에 GS건설 2%대, 조선업종 더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3%대, 그리고 대우조선도 4%대 급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업종도 잠깐 보겠습니다. 나머지 업종 뭐 철강이라든가 의복, 그 다음에 음식료 뭐 이런 업종 혼조세인데요. 지금 증권하고 은행 그리고 건설 이쪽 업종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대신에 나머지 업종들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오후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대형주들이 그래도 지수 폭락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오후 구간에서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0.32% 강보합 유지를 하면서 695.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코스닥 지수도 그래도 좀 변동폭이 있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스닥 지수의 플러스까지 가장 강하게 끌고 올라온 요인은 코데지 컴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침에 코데지 컴바인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플러스 10몇 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뭐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그런 회사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머지 종목들한테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이 종목 자체적으로 올라오면서도 지수를 플러스로 끌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오늘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는 지금 0.31% 올라와 있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위아래 박스권에서 그냥 변동성만 커지는 상황이지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오후 시장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총 상단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코데지 컴바인 오늘 9% 낙폭 보여주면서 장을 열었지만 이내 현재 구간에서는 13%까지 치고 올랐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전에 코데지 컴바인 더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현상이 또 오늘도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떤 종목들 좀 지켜볼까요? 네, 항상 그렇게 올라갈 때 또 쫓아 사게 되면은 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책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1위 종목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 뭐 아주 좋은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 15,000원대부터 30,000원, 33,000원대까지 10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데지 컴바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특징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젠백스 10%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좋은 모습인데요. 7%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상승폭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들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인터파크 홀딩스가 3%대, 그리고 한국일과 컴퓨터가 3%대, 그리고 동국제약이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투자 주체별로 수급 흐름 어떨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과 마찬가지로 수급 상으로도 좀 오늘 양시장에서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910억 원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도 덩달아서 1146억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금융투자 쪽에서 1800억 원대 가까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현재 43억, 69억 각각 동반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물량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수 상승 강하게 이끌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선물시장 외국인 779계약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이 홀로 904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왠지 오후 가까워질수록 코스피 시장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수급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1,900억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관 매도가 한 1,10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어떤 뭐 이제 이슈가 있어서 매도한다기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나오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오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연기금이 오늘 400억 넘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430억 가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240억 가까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뭐 이렇게 고르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그 2000포인트 이상에서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도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2020포인트 때인가요? 그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또 1970포인트 때까지 밀리니까 다시 또 종목들을 사놓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화학업종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48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업종에서 4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뭐 3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지만 한 종목 몇 종목이 이렇게 편중이 된 그런 흐름을 제외를 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앞으로 있을 그 이슈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은 있긴 하지만 크게 내려 팔지 않는, 즉 종목별로 엇갈리는 그런 대응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좀 선취매도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종목별로 선취매도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수급 흐름까지 해서 오늘 양시장 오후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감까지 약 4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도 들어보시죠. 네, 오늘이 뭐 바닥이 될지, 내일이 바닥이 될지, 아니면 내일 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밀릴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바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그런 결과들을 보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굵직굵직한 대회 이벤트들 좀 산재를 해 있죠. 이것들 각각 어떠한 결과들 나올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신 뒤에 시장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그에 따른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공시 또는 혹은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공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시 있는 종목 성신양해부터 보시죠. 성신양해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담합 혐의로 부과됐던 과징금 436억 5,600만 원이 재결 후 218억 2,800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공정위 재결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츠로셀은 15일 방위사업청과 115억 1,400만 원 규모의 리튬 전지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매출의 14.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EN3는 15일 충남 소방본부와 15억 2천만 원 규모의 소방, 화학 및 구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기준 매출의 8.4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GS 인수트루는
운영자금 약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 378만 718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아이카이스트이며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5일입니다. 마지막 종목 GS 인스트루는 이성대 위원과 자세한 차트 흐름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강하게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13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5,070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 달, 2월 부근에 이제 1,000원대서부터 지금 뭐 5,000원대까지 뭐 아주 가파르게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 재료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대량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공시 있는 종목들 보시죠. LG 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G U+는 생체 인증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인 FIDO 인증을 휴대전화 유심까지 모두 획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다른 이통사와 함께 이르면 오는 8월 이통사 고유 정보와 결합한 FIDO 인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지웰페어는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소재 해양운상투자 유한공사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상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소싱과 공급, 보유 콘텐츠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협력하게 됩니다. 풍력발전기 전문기업 유니스는 15일 보유식 해상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 기술 개발 관련 국책과제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책과제는 보유식 해상풍력 발전 분야로 중수심용 보유식 해상풍력 플랜트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성능 검증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오티스는 15일 중국 장수이동 항공기계와 63억 9,200만 원 규모의 자동차 DC모터 관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17.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던 네오티스는 역시 자세한 차트 흐름까지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90원 상승한 5,29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18만 주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업체와 63억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내용으로 장중에 5,6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항상 보면은 뭐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중에 5월 13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아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때 매물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잠시 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망 종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지켜보는 SK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위원님, SK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K의 투자 포인트는 먼저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상 BPS가 21만 원인데요. PBR 1.6배를 적용한 그런 수준의 35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의 신성장 사업 포트폴리오의 진척 현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SK는 이제 과거 PER 기준으로 6배에서 뭐 한 30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 0.68배에서 1.99배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기간은 뭐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15년도까지 해서 그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되어 왔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은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자회사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이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주가 상승분, 예를 들어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K 텔레콤, SK 네트워크스, 이것이 SK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SK는 9.7% 가까이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SK는 또 SK와 그리고 SK CNC 합병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는 합병 이전에도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 왔고, 두 회사의 합병 이후에도 자사주를 또 5% 매입을 했습니다. 배당금 역시 과거 주당 1,500원에서 주당 3,400원으로 상향한 바 있고요. SK는 배당 성향이 30%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배당 확대를 지향한다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SK에 대한 투자 포인트 3가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 먼저 점검을 해보셨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성장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대,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첫 번째 분야로 천연가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SK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신성장 동력 사업에서 제약 부분이나 이 바이오 관련 부분들은 참 언급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천연가스 LNG 관련 부분은 언급이 좀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SK의 LNG 사업의 두 축은 낮은 가격의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가스전을 발굴하는 것과, 그리고 중국 내 천연가스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중국 최대 국영발전기업과 또 이제 금년에는 최대 천연가스 유통회사와 파트너십을 추진을 하면서 중국 내 사업 기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S&P 가격의 안정화와 그리고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SK가 SK E&S의 그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8,4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측면에서 살펴볼 것 바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논의 진원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개념 자체도 독일에서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제조업도 환경이 참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소품종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시대가 아니라 고객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그 만들어야 될 물건도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제조업 자체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결국은 ICT 기술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에서도 이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대비를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존의 인더스트리 3.0에서는 뭐 소품종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이제 체제였다면, 이 4.0 시대에는
다품종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바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경직된 그런 이제 방법에서 이제 가볍고 좀 유연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관 공정에서 모듈 공정으로, 그리고 순차적이고 고정 설비가 가변적이고 유연한 그런 설비로 바뀌고, 그다음에 또 유선 통신이 무선 통신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실시간 위치 파악까지 가능한 그런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IBM이라든가 엘리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공급권을 확보한 이후에 이를 활용한 플랫폼을 팍스콘 등 이제 중국 내 파트너 회사와 공동으로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팍스콘과 공동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중화권 사업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스마트 로지스틱스 역시 JV 및 그리고 M&A 형태로 물류 BPO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SK가 2020년 기준으로 인더스트리 4.0에 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로지스틱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AI 사업에서 약 2,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에센코의 반도체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이런 반도체 수요가 오히려 크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수혜도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SK는 그 중에서 SK 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소재 부분의 확대를 집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현재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향후에는 시스템 반도체, 적층 반도체 등 제작 공정이 복잡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도체 소재의 사용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SK가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인더스트리 4.0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ICT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점이 있고 인터넷 인프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돼 있죠.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최고 수준의 고등 인력들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나라도 제조업 분야에서 이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개념이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부와 산학연이 좀 같이 합심을 해서 이 변화하고 있는 제조 환경에 그만큼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SK가 이 국내 인더스트리 4.0의 을 좀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SK 주가도 한번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근 들어서 SK 주가는 좀 어떨까요? 네,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였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보신다면 올 초에 26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5월 달에는 2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출렁거리지만 아래로 밀리는 저점이 이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저점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저점 라인대 지지 여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사업들 속에서 이제 고른 이익과 그리고 이제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 부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대로 좀 보여줘야지 위로 좀 터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전망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결과가 아직까지 그렇게 좀 확 이어지지는 못하다 보니까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바라보는 SK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산업 및 업종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업 및 업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틸리티 업종 최근 있었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이었죠. 14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조정 방안이 해당 공공기관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문화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공공기관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슈 대응을 할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선요 전날 발표된 이 방안들 어떤 내용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사 그리고 중복 가능 조정 그리고 부실 정리 그리고 비핵심 부분 업무 축소 그리고 민간 개방 확대 그리고 이제 민간 경합 축소 그리고 경영 효율화 그리고 이제 미래 대비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틸리티 상장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안에는 해외 자원 개발 기능 조정과 그리고 가스 도입 그리고 이제 도매 시장 경쟁 체제 도입, 그리고 이제 전력 소매 시장 민간 개방,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상세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공사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한국전력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를 보면 한국 수력 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 자회사가 이제 상장, 그리고 이제 전력 소매 부분의 점진적인 민간 개방과 경쟁 체제 도입 등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요. 현재 발전자 회사의 이제 전력 도매 판매 단가는 수치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런 정상 개수와 그리고 연료별 비차별적인 용량 요금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 미흡 반영 등으로 인해서 제도가 불투명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런 발전 자회사의 상장 시 적정 밸류에이션을 현재 한국전력의 그 밸류에이션을 넘어서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에서 에너지 프로시머 활성화는 민간 수요자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력 소매 부분의 개방은 불가피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민간 개방을 위해서는 별도 기준으로 한국전력의 송배전망과 그리고 이제 소매 사업의 법적 분리가 요구가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망과 소매 사업을 동일 회사가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회사의 이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전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전일 발표된 방안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전력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원외교라고 해서 한창 많이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성과가 있었느냐, 되려 자본에 대한 손실도 가지고 오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 에너지 기업들 이 재무 건전성이 많이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이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이번 나온 방안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게 언급됐을까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의 석유공사하고 이렇게 합병 우려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는 합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우려는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예상 주당 배당금이 한국가스공사는 1,300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3% 이상으로 배당 매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가 $50 이상 유지될 경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GLNG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역 난방 사업장 확장과 그리고 이제 2017년 말 내년이죠. 750메가와트 LNG 열 병합 발전소 건설 등이 이제 투자가 계획되고 있어서 부채 비율 축소라든가 배당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하고 약간 좀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런 유상증자 이후에 공공 지분율을 현재 65%에서 51%까지도 축소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지분율 축소를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주가 희석 비율은 2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난방 사업 확대를 위한 그런 우호적 정책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 참여 또는 증자 이후에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우리 관련 에너지 공공기관들 어떻게 보면 좀 메스가 들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축소도 있을 것 같고 아예 철폐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일 발표된 이러한 방안들로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관련 유틸리티 업종 공공기관들 재무 건전성 악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는 우려가 불식되기를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이 유틸리티 업종 그렇다면 어떻게 좀 지켜볼 것인지 투자 의견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었죠. 한국전력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주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하반기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매력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 요소도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2016년 예상 실적 기준 PBR은 0.52배 수준이고요. 2016년도 예상 ROE는 12.5%로 현재 주가 수준 기준 배당 수익률은 4.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이제 그런 전력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16년 예상 ROE가 8에서 한 13%, 배당 수익률이 2에서 4%, 그리고 PBR이 1.2배 대비해서 국내 한국전력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향후 발전자 회사의 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 소매 부분의 민간 개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발표가 이제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시장의 민간 개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널 리포트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의 당위성은 명확해진 만큼 점진적인 그런 전력 시장의 제도 투명화가 주가 재평가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기저 발전 비중 둔화라든가 이제 유가 상승, 환경 비용 증가 등 중장기 비용 증가 요인이 현재로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당장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의 2016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BR은 0.36배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석유공사의 합병 우려도 해소가 됐고 배당 수익률 3%대 이런 매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한국전력과 그 가스공사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차트 통해서 두 기업 최근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달 들어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초 한 5월까지만 해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고공행진을 좀 해왔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달 들어서는 좀 그 모습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인 반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그래도 올 상반기를 좀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기업 주가 차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전력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2,000원 하락한 57,7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3.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9일 날 63,700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땐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올라올 때도 또 전고점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저점이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작년 11월 달 비슷하겠죠. 11월 달에도 그때 당시에 53,000원대에서부터 4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좀 쉬었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나왔는데 이때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최근 저점 라인 때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국전력보다는 최근 흐름은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도 오늘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전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산업 및 업종 이슈 시간에는 전일 발표됐었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관련해서 유틸리티 업종들 동향 그리고 향후 하반기 전망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마감까지 약 9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장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중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실패에 따라서 아시아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장은 뭐 현재 구간 다시 좀 낙폭이 보이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시증시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0.62% 상승한 15,957.0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멈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월요일 날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현재 1.33% 상승한 2,879.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오후 구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감 동시효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5분 3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마감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마감 호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마감 호가는요. 하이트 진로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1.21% 오른 25,00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SK 하이닉스 오늘 3%대 강세로 29,950원 선에 거래에 마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가 오늘 0.27% 오른 18,500원에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1.76% 오른 25만 9,500원 선에 거래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S 마찬가지로 1%대 오르면서 오늘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종목 오늘 1.39% 오르면서 1,950원에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녹십저홀딩스 이 종목은 1.27% 오른 39,900원에 거래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이 오늘 3.97%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22,25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동양입니다. 동양은 오늘 0.3% 강보합에 들면서 3,365원 선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2.54% 강하게 좀 올라와서 5장 보냈었죠. 오늘 141만 5천원 선, 전장 대비 3만 5천원 상승하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는 반면 0.91% 약세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 54,20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AJ렌터카 3.68% 오르면서 9,840원 선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필룩스가 2.92% 오른 4,935원에, 성한이 0.99% 오른 1,020원 선에 거래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노텍 오늘 2.8% 오르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00원 오른 84,20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웅진싱크빅을 오늘 2.55% 오르면서 12,050원 선에 거래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현대모비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호가 상황 현재까지도 강세입니다. 4.74% 오르면서 오늘 전장 대비 12,000원 오른 26만 5천원 선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속해서는 코스닥 시장도 호가 상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동시호가는 크리스탈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오늘 결국 또 다시 한번 상한가 진입하면서 44,55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AT세미콘 마찬가지로 상한가 가까이 근접했고요. 29.89% 오르면서 800원대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하이즈항공 오늘 4.76% 오르면서 11,000원 선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3.7% 오른 11,200원에, SNS텍이 3.09% 오른 9,000원 선에 거래 마감 예상되고 있고, 다원실스 오늘 장 5.08% 오르면서 전장 대비 1,400원 오른 28,95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다정보통신 9.35% 오른 13,45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요. 태고사이언스 오늘 17% 두 자릿대 이상 급등하면서 전장 대비 5,400원 오른 35,800원 선에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SK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4%대 강세로 11만 8,100원에, 그리고 에로티백큐ම් 오늘 7.64% 오르면서 15,50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테크윙은 오늘 5.82% 오르면서 14,55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7.86% 오른 59,0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SAT 2.59% 오르면서 1,78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니슨 계속해서 강세인데요. 4.92% 오르면서 1,705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룡산업 오늘 3.72% 오른 5,58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유진테크가 0.61% 오르면서 16,600원 선에 거래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C큐브 3.51% 오른 11,800원, 대원미디어 5.19% 오른 11,150원에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상자일 마찬가지 11,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였습니다. 마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 5월 청년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두 달 연속 20만 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 9.7%로 그 전달에 비해서 0.4%나 올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일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지난 1999년 6월 이후에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상태보다 이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업황도 참 안 좋다고 하는데요. 5월 취업자 숫자 2,645만 명으로 지난달
보다 26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지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6월도 이제 끝나가고요. 다음 달에는 6월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우리나라 고용 지표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좀 사회적인 관심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 마감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우선 양시장 마감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 약보합 마감했네요. 0.16% 전날보다 하락하면서 1968.8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25% 강보합 끝까지 유지를 해주면서 694.66포인트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네, 우선 양시장 마감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지수 흐름 방금 살펴보셨지만 오늘 참 변동성이 깊었습니다. 장중 1975포인트, 최저점으로는 1960포인트, 15포인트 이상 하루 동안에만 차이가 났었던 장세였는데요. 위원님, 오늘 마감 지수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증권사들의 그런 전망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그런 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든가 그렇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불안감이 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불안감에 대한 외국인들 반응, 기관들 반응, 개인들의 반응이 종목들의 그런 등락을 가져온 그런 상황이고, 당장은 1960포인트 라인 때 지수 장기 평선에 위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 깨져서 다행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FOMC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내 2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한 번만 한다든가, 그러면 정말 큰 호재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가, 자니 옐런 의장의 그런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발언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장 마무리했을지 업종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계업종 2.19%로 업종지수 낙폭이 좀 가장 깊었습니다. STX 관련 그룹주들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도 오늘 시장 전기가스업종 2.72% 그리고 건설업종도 1.86%로 낙폭이 조금 잡히는 채로 마무리가 됐네요. 반면 역시나 전기전자업종 삼성전자 끝까지 2%대 상승률 유지를 해주면서 결국 140만 원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죠. 전기전자 업종지수 자체도 2%로 좀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오늘 코스피 시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시가총액 100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20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20개도 소폭의 상승인데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가 3포인트밖에 안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강하게 올라온 것은 현대모비스가 4%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3%대, 그 다음에 포스코 대우가 전일 급락해서 오늘 재차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2%에서 3%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한전 KPS가 5% 급락을 하면서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이 4.6%,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그리고 이제 코웨이가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95포인트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후 들어서 꾸준하게 좀 지수 방어를 해줬던 코스닥 지수였는데요. 694포인트 선에서 좀 거래는 맞춰졌습니다. 왜냐면 오늘 코스닥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들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코스닥 지수 다행히 소폭 플러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즉
즉 오늘 지수가 플러스가 나온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탈이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데지 컴바인이 12%대, 젠백스가 11%, 그리고 솔브레인도 8% 올라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HLB가 3%대, 그리고 대화제약이 3%대, 셀트리온 제약도 3%대 하락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네, 끝으로 양시장 투자 주체별 수급 흐름은 오늘 어땠을지 마감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로 장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746억, 그리고 기관이 1,440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입니다. 외국인, 특히나 장 후반에 매수 물량이 좀 크게 늘어서 124억 원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 물량 장 후반에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7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시장 외국인 1,907계약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1,080계약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왜냐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전히 이제 외국인 기관 둘 다 동반해서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는 분명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세도 오늘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를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120억, 그리고 기관이 80억인데 최근에 매도할 때는 뭐 몇백억씩 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팔 때는 확 팔고 살 때는 조금만 사는 즉 약세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수급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샀지만 크게 이제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시 또 재차 매도하면서 큰 물량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1,9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지금 작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2,700억 가까이, 2,500억 가까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방향이 아직까지 아래로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불안감으로 계속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오네어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장 마감 10분 전에 다시 증시오네어 1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